BBC도 주목한 손흥민의 결승골 도움. 손흥민의 활약에 토트넘 단독 4위 등급. 손흥민 패스. 노팅엄 터뜨렸다. 해외 반응 외신 소식. 캡틴 손흥민 32 토트넘에게 꿈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두 번째 득점왕에 생애 첫 도움왕까지 노린다. 분명 쉽지 않은 기록이지만 기적이 일어난다면 손흥민은 다시 한번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토트넘은 8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와 홈경기에서 3-1로 이겼다. 이번에도 손흥민의 역할이 중요했다. 팀 4-2-3-1 포메이션의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어시스트를 작성했다. 1-1이던 후반 8분 팀 센터백 미키 반더벤의 결승골을 도왔다. 이로써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 28경기 15골 9도움을 기록하게 됐다. 도움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3시즌 만에 리그 10골 10도움 기록을 달성했다. 손흥민은 2020에서 2021 시즌 17골 10도움을 기록한 바 있다. 2019년에서 202 시즌에도 11골 10도움을 올렸다. 하지만 분명 쉽지 않은 기록이다. 찬스가 오면 놓치지 않는 결정력, 또 동료들에게 공격을 제공하는 시야 등이 있어야 이룰 수 있다. 실제로 프리미어리그에서 3차례 이상 10골 10도움을 달성한 선수는 5명에 불과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 웨인 루니가 5차례로 가장 많고 에릭 칸토나, 프랭크 램파드가 4회로 그 뒤를 이었다. 칸토나는 리즈 유나이티드, 맨유, 램파드는 첼시, 맨체스터 시티에서 활약한 대표 레전드들이다. 또 다른 첼시 레전드 디디에 드록바, 리버풀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는 3회씩을 기록했다. 손흥민도 대기록을 눈앞에 뒀다. 올 시즌에는 아스톤 빌라의 핵심 올리 와킨스, 18골 10도움, 만 유일하게 10골 10도움을 작성했다. 유럽 5대 리그에서도 와킨스만 보유한 기록이다. 이날 손흥민은 도움을 추가해 생애 첫 프리미어리그 도움왕에 도전한다. 9도움으로 살라와 함께 도움 부문 리그 2위 올라섰다. 공동 1위 그룹과 격차도 크지 않다. 와킨스를 비롯해 뉴캐슬 수비수 키에런 트리피어, 브라이턴 앤 호브 알비온의 파스칼 그로스가 10개를 올렸다.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 또 손흥민은 이날 골을 넣지 못했지만 여전히 득점 부문 리그 공동 6위에 자리했다. 알렉산다르 이삭, 뉴캐슬, 제로드 보웬, 웨스트햄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첼시 공격수 콜 팔머, 본머스 도미닉 솔랑케가 16골로 리그 공동 4위, 3위에 오른 리버풀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는 17골을 기록 중이다. 2위는 아스톤 빌라 공격수 와킨스, 득점 선두는 괴물, 엘링 홀란, 18골 맨체스터 시티이다. 손흥민은 득점왕과 도움왕 동시에 노린다. 손흥민은 2021에서 2022 시즌 23골을 터뜨려 살라와 함께 득점왕을 차지했다. 도움왕은 한 번도 하지 못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득점왕, 도움왕을 동시에 차지한 건 단 4명뿐이다. 1993에서 199 시즌 뉴캐슬 앤디 콜, 은퇴 34골 13도움. 1998에서 199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 은퇴 18골 13도움. 2020에서 2021 시즌 토트넘에서 뛰었던 해리 케인, 바이에른 뮌헨이 23골 14도움을 몰아쳤다. 2020에서 2021 시즌에는 살라가 23골 14도움을 기록하고 득점왕, 도움왕을 거머쥐었다. 이날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높은 평점 7.14를 주었다. 토트넘 공격진에서 가장 높은 평점이었다. 이 선에 배치된 티모 베르너는 6.82, 제임스 메디슨은 6.88, 브레넌 존스는 7.01을 기록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폼몹도 손흥민에게 토트넘 공격진 최고 평점 7.9를 매겼다. 소파스코어의 평점은 7.3, 영국 축구 전문 90MIN은 손흥민의 평점으로 6위였다. 덕분에 토트넘은 이날 승리에 18승 6무 7패, 승점 60을 기록. 리그 5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5위 아스톤 빌라도 18승 6무 8패,
승점 60를 올리고 있지만 골드실에서 토트넘이 앞서 더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또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보다 1경기 덜 치렀다. 유리한 부분이다. 이제 토트넘은 강팀들과 연전,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 토트넘은 오는 13일 뉴캐슬과 맞대결을 시작으로 아스널, 첼시, 리버풀과 맞붙는다. 시즌 막판 2경기 상대는 번니, 셰필드 유나이티드다. 결과만 좋다면 토트넘은 리그 4위까지 주어지는 별들의 무대, 유럽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따낼 수 있다. 토트넘은 전반 15분 상대 미드필더 다닐로의 자책골에 힘입어 좋은 출발을 알렸다. 베르너가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낮은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다닐로가 이를 걷어내려다가 자신의 골문 안으로 차 넣었다. 토트넘은 공격을 몰아쳤지만 전반 28분 동점골을 허용했다. 노팅엄 공격수 크리스 우드가 안토니 엘랑카의 패스를 다이렉트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을 1에서 1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미드필더 자원 피에르 호이비에르,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투입했다. 분위기를 바꾼 토트넘은 후반 8분 손흥민, 반더벤의 합작골에 리드를 잡았다. 여유가 생긴 토트넘은 후반 13분 수비수 페드로 포로가 쐐기골을 기록했다. 벤탄쿠르의 헤더 슈팅이 옆으로 흘렀으나 포로가 멋진 발리슛을 시도해 마침표를 찍었다. 2. 메뉴가 리버풀의 발목을 잡았다. 노스웨스트 더비, 메뉴 vs 리버풀 2에서 2 무승부 오른쪽 화살표 아스널 플러스 맨시티가 웃었다. 리버풀이 무승부를 거두면서 우승 경쟁자들이 웃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은 7일 오후 11시 30분,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2023에서 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에서 2에서 2로 비겼다. 이로써 맨유는 승점 49점으로 6위, 리버풀은 승점 71점으로 2위가 됐다. 홈팀 맨유는 4-2-3-1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안드레 오나나, 아론 완 비사카, 윌리 캄보알라, 해리 맥과이어, 디오고 달롯, 카세미로, 코비 마이노,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커스 레쉬포드, 라스무스 호일룬,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선발로 나왔다. 이에 맞선 원정팀 리버풀은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휘민 켈러, 앤드류 로버트슨, 자렐 콴사, 버질 반 다이크, 코너 브래들리, 엔도 와타로, 도미니크 소보슬러이, 알렉시스 맥앨리스터, 루이스 디아스, 다윈 누니에스, 모하메드 살라가 선발 출장했다. 이른 시간 메뉴가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2분 레쉬포드의 패스를 받은 브루노가 전진 패스를 시도했다. 가르나초가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들었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침착한 마무리를 보여줬지만 오프사이드였다. 리버풀이 아쉬움을 삼켰다. 전반 3분 살라의 패스를 받은 소보슬러이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을 때렸지만 오나나 골키퍼가 손을 뻗어 막아냈다. 전반 18분에는 맥알리스터의 패스를 받은 로버트슨이 좌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소보슬러이가 발을 갖다 댔지만 골문을 외면했다. 리버풀이 선제골을 넣었다. 전반 23분 코너킥 상황에서 로버트슨이 크로스를 올렸고 누니에스가 수비를 따돌리면서 머리로 떨궈줬다. 그 공을 디아스가 넘어지면서 발리 슈팅으로 연결했고 득점으로 이어졌다. 득점 이후 리버풀이 분위기를 탔다. 전반 33분 리버풀이 빠르게 공격을 전개했다. 맥알리스터, 다이스를 거쳐 살라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오나나 골키퍼가 막아냈다. 이어진 코너킥에서 페널티 박스 밖에서 살라가 슈팅했지만 이마저도 오나나 골키퍼에게 걸렸다. 리버풀이 좋은 공격 전개를 보여줬다. 전반 45분 누니에스가 로버트슨과 공을 주고받으며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갔고 오른발 슈팅을 날렸다. 오나나 골키퍼가 막았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결국 전반은 리버풀이 1에서 0로 앞선 채 종료됐다. 후반에 들어와 메뉴가 동점을 만들었다. 후반 5분 콴사의 패스를 브루노가 나가챘고 먼 거리였지만 바로 찍어찼다. 켈러 골키퍼가 나와 있어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갔다. 리버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후반 10분 메뉴의 공격을 차단하고 역습을 전개했다. 살라가 페널티 박스 안에 서 있는 디아스에게 패스했고 디아스가 침착하게 반대로 넘겨줬다. 누니에스가 쇄도하면서 마무리했지만 골대로 향하지 않았다.
메뉴가 역전에 성공했다. 후반 22분 가르나초, 완 비사카를 거쳐 마이누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잡았다. 마이누가 환상적인 터닝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마이누의 가마차기는 멋진 궤적을 그리며 득점으로 이어졌다. 리버풀이 결정적인 기회를 얻었다. 후반 37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완 비사카가 엘리엇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파울을 범했다. 살라가 키커로 나섰고 오나나 골키퍼를 속이며 왼쪽으로 밀어넣었다. 결국 경기는 2에서 2로 막을 내렸다. 리버풀과 맨유의 무승부에 아스널, 맨체스터 시티만 웃게 됐다. 현재 PL 우승권은 치열한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다. 아스널과 리버풀이 승점 71점으로 동률이지만 아스널이 득실차에 앞서 1위다. 맨시티는 승점 70점으로 3위에 위치해 바짝 쫓아가고 있다. 리버풀은 이번 라운드에서 맨유를 만났다. 리버풀이 맨유를 이기면 승점 73점으로 아스널, 맨시티를 제치고 단독 2위를 달릴 수 있었다. 하지만 리버풀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맨유와 2에서 2로 비기면서 발목을 잡혔다. 이번 경기 전까지 리버풀의 PL 우승 확률은 45%였다. 맨시티는 33.6%, 아스널은 21.4%로 리버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맨유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리버풀의 우승 확률은 30.7%로 하락했고 맨시티는 39.2%, 아스널은 30.1%로 올랐다. 한편 리버풀은 이번 경기 전에도 FA컵에서 맨유의 발목을 잡혔다. FA컵 8강에서 리버풀과 맨유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두 팀의 분위기가 상반돼 리버풀의 승리가 예상됐지만 맨유가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았다. 2골씩 주고받으며 승부는 연장으로 이어졌다. 엘리엇이 먼저 골을 터뜨리며 승리에 가까워진 듯했지만 래쉬포드, 디알로의 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패배했다. 3. 27의 전술이 대체 뭔데? 맨유가 노리는 터나흐 대체작, 상식 파괴, 포메이션 눈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에릭 터나흐 후임으로 고려하고 있는 감독이 기존의 축구 상식을 파괴하는 포메이션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더선은 7일, 한국 시간, 맨유는 에릭 터나흐를 대체할 감독으로 티아고 모타 볼로냐 감독에게 관심이 있다, 라며 그의 철학은 기괴한 27의 포메이션에 기반한다, 라고 전했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전설적인 선수였던 모타는 지난 2022년 9월 볼로냐 감독으로 부임해 부임 첫 시즌 리그 9위에 오르며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다. 이번 시즌에는 볼로냐를 이탈리아 세리에 A 4위로 이끌고 있다. AS 로마, 라치오, 나폴리 등 전통 강호들보다 뛰어난 성적이다. 이에 맨유는 이번 시즌 종료 후 터나흐에서 모타 체제로 변화를 주는 걸 고려하고 있다. 모타와 볼로냐의 계약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종료되지만 아직 재계약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더선에 따르면 모타는 일반적인 축구 상식을 파괴하는 전술가다. 더선은 그 예로 모타가 27의 포메이션을 즐겨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포메이션을 얘기할 때는 골키퍼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만 놓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수비에서 공격 순서대로 읽는다. 4-4의 포메이션은 수비수 넷의 미드필더 넷, 공격수 둘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모타의 27의 포메이션 숫자를 모두 더하면 11이다.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게 골키퍼를 포함한 것이다. 또한 수비에서부터 읽는 방식이 아닌 왼쪽 측면에서부터 읽는다. 왼쪽 측면에 2명, 골키퍼를 포함해 중앙에 7명, 오른쪽 측면에 2명인 셈이다.